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연은 자체 설문조사 집계 결과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7%,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이전 발표치 대비 각각 0.3%포인트 그리고 0.4%포인트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상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잘 고정되어 있다고 평가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대치된 수치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의회에 출석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가 목표 2% 달성이 가시화한다면 마이너스 금리와 수익률 곡선 통제 YCC 정책 등 다른 통화 완화책으로부터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72,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은 시가총액 1조 3,880억 달러를 추월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서머타임으로 미증시는 조금 전 10시 30분에 시작을 했습니다. 9시 30분에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3월 FOMC 전 마지막으로 나오는 중요한 경제지표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쏠렸는데요. 오늘 나온 데이터로 현재 미증시는 상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계속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한편 금은 비트코인과 함께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9년 금의 선물이 시작이 된 이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골드에 대한 시세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JP모건의 분석가들은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대폭 인하할 능력이 있다라고 여전히 너무 낙관하고 있다라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2%로 예측치와 이전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에 부합한 0.4%로 1월보다 높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물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면서 예측치보다는 높게 이전치보다는 낮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는 1월 상승률과 같은 0.4%를 기록하며 이전 수준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실질 임금은 1월 수치인 마이너스 0.4% 대비 크게 상승한 0.0%를 기록했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맞선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맞선님은 남한선상 맞선입니다. 맞선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까 앵커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미국이 썸머타임이 시행이 됐습니다. 썸머타임이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이제 10시 반에 미 증시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유럽은 이제 2주 있다가 썸머타임이 시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유럽 장하고 미국 장이 겹쳐지는 시간이 1년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서머타임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포개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장 열리고 나서 한국 시간 1시 반까지는 굉장히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발표가 된 CPI 지표에 대해서 바로 해석을 풀어볼 예정이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시간 동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남한선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파워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30페이지가 넘는 이 파워노트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는지 남겨주실 예정이니까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좀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CPI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CPI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은 혼조된 모습으로 좀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뉴욕 연은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른다면 지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뉴욕 연은이 조금은 힘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FOMC 3월 결과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론적으로 이 CPI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을까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 CPI 같은 경우에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혼조세지 않습니까? 네. 혼조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핀셋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년 동기로 봤었을 때는 예측치가 3.1이었는데 3.2가 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CPI는 전년 동월 대비를 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영향을 안 주죠. 안 주는데 근원 CPI 같은 경우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노동시장의 임금 그리고 렌트비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아직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봤었을 때 시장 예측치 3.1이었는데 발표치 3.2 굉장히 지금 많이 안 내려가고 있죠. 네.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2년 6월입니다. 2022년 6월의 최고점 9.1%를 찍고 나서 4%대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갔는데 4%부터는 굉장히 지금 더딘 그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23년도는 9.1%에서 가파르게 하방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는데 왜 그랬겠어요? 2022년 6월이 최고점이었죠.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동기 전년 동기 동월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어땠어요? CPI가 높았죠. 높아진 거에 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뚝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떨어지긴 시작한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2024년도는 이 기저효과가 역기저효과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더디게 움직인다.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거의 9%에서 거의 4%까지 강하게 내려왔다가 작년 한 6월, 7월부터는 더디게 움직였죠. 그러면 올해 6월이나 5월, 6월, 7월에는 이제 이 역기저효과가 해소가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좀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기승전 금리 인하죠. CPI는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의 어떠한 포커스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S&P 나스닥 위아래로 굉장히 치고받고 하는데 시장도 굉장히 혼조세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어찌됐든 간에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3.2%다. 이건 연준에 바라는 2%의 목표가에는 굉장히 너무 먼 수치다. 그러면 뭡니까? 금리 인하는 우리 시장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뒤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전에 발표가 됐던 CPI 지수에 대해서는 연준이 조금 바라보고 있는 2%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갈 길이 먼 상황의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안에서도 핀셋을 꼽듯이 굉장히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있을 이제 다음 주 FOMC 결과까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시장 대응을 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조금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도 계좌를 지키면서 수익을 양방향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짜가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1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CPI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0.53% 올라가면서 18,3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던 9시 30분에 조금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좀 올라가면서 바로 반등하나 싶었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면서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하락 추세를 보여주다가 22시 46분경에는 17,93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내 곧바로 또 V자 반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뉴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지금 It's time to sell US Treasury after an excessive bond market rally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채권 랠리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미국채를 매도할 시점이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바클레이즈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실질 소득 성장을 달성하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경기 상방 요인이 많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연준이 올해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여도 의미 있는 완화 사이클에 대한 근거가 약해졌으며 연준이 완화 사이클을 더 짧게 볼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급 측면에서도 채권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채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채권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짧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JP 모건이 The Magnificent Seven의 stocks are actually undervalued versus the rest of the market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술주들이 경쟁 관계의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M7의 주식은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고평가 상태에 와 있는 거지만 지난 5년간의 평균 가치와 비교하면 실제로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나머지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향후 12개월간의 추정 주가 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중간값을 밑돌 정도로 지금 상대적 가치는 몇 년 전보다 오히려 저렴해졌다라는 주장인데요. 미국과 유럽 모두 일부 주식에 집중되는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런 시장의 환경은 궁극적으로는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2023년처럼 미국 증시의 강세장 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첫 번째 뉴스 살펴보고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두 가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채권과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금리나 기대감에 채권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좀 막차로 좀 몰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이 부분을 조금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채권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네. 이 채권 가격,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어떠한 미국채 금리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 국채 가격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 국채에 어떠한 뭐 10,000원짜리 미 국채 한 장이 있어요. 이 10,000원짜리를 한번 앵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1년
뭐 1년 단기 그 국채가 10,000원이에요. 이게 1년 있으면 10,000원을 주는데 네. 지금 5,000원에 사는 게 이익이에요. 7,000원에 사는 게 이익이에요. 지금 좀 쌀 때 사야 이득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국채 가격이 5,000원일 때 이득이죠. 네. 그러면 5,000원일 때 사면 그만큼 금리가 나한테는 더 크게 먹는 거죠. 근데 5,000원보다 네. 7,000원 국채 가격이 높죠. 네. 국채 가격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취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겠죠. 7,000원에서 10,000원 이건 몇 프로 안 되지만 5,000원에서 10,000원은 거의 따블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낮으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IB 그러니까 세계 투자은행 버클레이즈는 지금 몇 달 안에 미국채 공급이 미국 국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가 되니까 그만큼 국채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나오는 거고 미 국채 금리가 이제부터는 어떻다? 이제 금리가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채 가격은 어느 정도의 고점에 도달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말씀의 의견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채권과 관련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를 함께 풀어보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뉴스들에 대한 의견을 마선님께 여쭤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보고만 있지 마시고 누르시고 나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준비해주신 파워노트도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는 이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담겨져 있는 자료집이기 때문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증시의 이 전망에 대해서 말을 꺼낸 이러한 기사였는데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건강하지는 않아도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의 어떠한 국면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네. 계속해서 우상향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보면 AI 버블 그래가지고 네. S&P 나스닥이 한번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M7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다음에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플랫폼 이렇게 7가지의 종목을 M7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조정 국면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라든가 뭐 CPI, 그다음에 뭐 PC 이러한 지표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진짜 하드 랜딩이 아닌 그냥 연착륙 내지는 아예 그냥 착륙도 안 하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IB 그 전체 12개 은행에서 올해 2024년도 미국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약 2% 정도를 보고 있어요. 평균치를 다 더하기 빼기 했었을 때 어떤 데는 뭐 1% 이하도 낸 IB도 있고 어떤 데는 또 3%까지도 낸 IB도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2%입니다. 그러면 1, 2, 3월 달 GDP가 4월 이제 초에 발표가 되겠죠. 4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마 4월 초는 좀 어느 정도 한 2% 정도의 GDP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분기는 약 1% 초반 정도가 나올 것이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다시 좀 탄탄하게 뭐 1% 후반 그리고 4분기에는 2% 후반 이렇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약 뭐 2%대의 경제 성장률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2분기 정도에는 아마 좀 조정 국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떠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의미가 좀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봤었을 때 앞으로 2분기를 지나서 그러니까 2분기 때가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에 좀 접근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거래하는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때는 박스권 매매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되면서 다시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퍼라고 그러죠. PER을 비교를 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지난 5년의 중간값에 밑돈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PER이 앞으로 향후 1년간의 추정 PER이에요. 그러니까 추정 PER은 말 그대로 또 추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회사들의 어떠한 기업 실적,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유동적인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2분기 때 조정 구간을 지나서 3분기, 4분기 때 연말 올해 2024년 연말에는 좀 금리 인하의 어떠한 호재와 더불어 가지고 좀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마선님께서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당분간 또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챙겨봐야 되는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을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내가 미국 증시 에서 주식만 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매크로적인 이슈 마스터님께서 쉽고 빠르게 잘 알려드리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나스닥에 대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일단 당분간으로는 우상향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어요. 네, 오늘 일단은 뭐 CPI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원 CPI도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냥 헤드라인 CPI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지금 미국장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우하향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근당에서 뭐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뭐 떨어지는 그 시그널은 지금 현재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네. 일봉 차트에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17917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는 3월물입니다. 나스닥 3월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6월물로 바뀝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뭐 3월물이니까 3월물 같은 경우에는 17917 이 자리가 깨지면 비로소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가 이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17917 계속해서 이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드클로스가 났고 전저점 이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짜리 보시게 되면 지금 차트로 봤었을 때 굉장히 지금 공방을 하고 있죠. 지표 발표 난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뭐 여러분들 일단은 고점 매도 전략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냐면 현재 지금 18097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다음에 18017 이 자리에서 지금 갈팡질팡 오르락 내리락 지금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데 18097 위로 올라섰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줄 때 18097에서 매도로 들어가서 18017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2단계 콤보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셔야 돼요. 사실상 18097에서 매도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손절을 또 짧게 잡았을 경우에 또 스탑만 또 잘리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8097 위로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힘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시 여기에서 매도. 지금 서머타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시 반, 뭐 11시 반, 12시 반, 뭐 적어도 12시 반까지는 충분히 거래를 뭐 해외 선물 하신 분들은 다 그때까지는 하시니까 뭐 2시간 정도 충분히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18097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다가 더 이상 올라타지를 못하고 힘없이 만약에
18017 아래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얘처럼 이렇게 음봉으로 이 자리가 하향으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서 전저점 17890 이 자리까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18097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뭐 기다렸었는데 18161까지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떨어질 때 조정 시 매도를 잡고 딱 한 토막 18161에서 18097까지 이렇게 보는 전략으로 나스닥은 오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만약에 나스닥이 이 시간 이후에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 따라붙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어떠한 지지선을 깨고 떨어질 때 그때 차라리 매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짧은 기간에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공략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8097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절대 따라붙지 마십시오. 올라갔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떨어질 때 지지선을 깨고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겠죠. 이 지지선을 깨고 떨어질 때 다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 이제 이 자리도 만약에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지선 역할을 못하고 깨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고 오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CPI 오늘 발표치보다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결과치예요. 그리고 그만큼 금리 인하의 기대는 굉장히 또 뒤로 미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전략 먼저 챙겨봤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3월물 기준으로 챙겨보고 있고요. 3월물 기준으로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둑방 들어오셔서 이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스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54% 올라가면서 78.3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출렁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9시 30분에 발표가 나고 나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22시 12분경까지 77.34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그려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0달러를 좀 뚫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이슈 분석해 보면서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시세 확인을 해보고 왔고요. 다음으로는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 헤드라인을 보시면 Oil prices and mixes as traders gauge demand prospects and OPEC plus commitment to output cu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래자들이 수요 전망과 생산량 감축에 대한 OPEC 플러스의 약속을 측정함에 따라서 유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정책 연장이 유가를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단합력에 대한 회의론이 유가의 80달러 돌파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PI 에셋 매니지먼트의 파트너는 미국의 생산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생산량이 치솟으면서 오펙의 회원국들이 자발적 감축을 준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편 지금 이번 주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성장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가 물가 지수였고요. 또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재고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8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잠시 후에 또 챙겨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1,290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6년 연속해서 세계 원유 생산량을 주도했다고 에너지정보국 EIA가 밝혔습니다. 12월에 미국 원유 생산량은 월간 1,330만 배럴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는 지난 1월 아람코에 대해서 하루 최대 지속 생산량을 2020년에 발표한 목표치보다 100만 배럴 낮은 1,200만 배럴로 낮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추가적인 지지력을 또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와 관련해서는 상승 촉매제 그리고 하락 촉매제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좀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바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계속해서 조금은 오일에 대한 수요 전망은 조금 좋지는 않다. 뭐 좀 이런 말 좀 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의 약속과 관련해서는 단합력이 결국에는 또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이슈 어떤 것들을 좀 챙겨보면 좋을까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아주 예전에도 그랬고 네. 오펙 예전에 오펙 플러스 전에 오펙도 그렇고 오펙 플러스도 그렇고 감산 조치를 같이 하자고 협의를 했죠. 근데 네. 여기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고 오펙 플러스 회원국 중에 굉장히 배고픈 나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팔아가지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네. 팔 수 있는 건 원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내가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라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배를 골마가면서 니네들은 이미 돈을 번 국가들인데 나는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나가서 이걸 팔아야 된다. 이런 심리가 어느 네. 정도 발동이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산을 하자고 협의는 하지만 또 금방 이렇게 부러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펙 감산 이건 보통 감산하기로 결정을 하면 한 1, 2개월 정도는 약발이 먹힐 수는 있어요. 뭐 2개월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보통 한 1개월 정도 약발이 가고 그 이후에는 그냥 뭐 오펙 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뭐 어겼다, 어쨌다, 뭐 지네들끼리 또 싸우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 감산의 어떤 효과, 그동안 그래도 80불까지 올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그 끝은 이제 다 끝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른 요인에서 우리가 차지하지 오펙의 감산으로는 더 이상 오일 가격을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고 수요적인 측면은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다시피 중국이 원유 수입국 최대국이죠. 원유 수입국으로서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에 뭐 필요한 가솔린이라든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뭐 여행 갈 사람들도 여행을 안 가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 크니까 차로 뭐 이동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소비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 줄기 때문에 원유를 수요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만큼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수요가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공급이 남겠죠. 그러면 오일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쪽으로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4월 위기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뉴스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이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위태로우면 뭡니까? 금융회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불안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 지방, 그러니까 성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30%들이 월급을 지금 못 주고 있답니다. 이 정도로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사실상 중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진핑 1인 뭐 체제로 계속해서 뭐 사람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뭐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오일 가격은 상승하는 데는 항상 제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중국과 관련해서도 이슈를 좀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계속해서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조금 살펴봐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의 2위 부동산 업체 완커에 대해서 투자 부적격이라고 조금 강등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스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면 여전히 좀 중국의 수요는 좀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이기도 하는데 마스터님께서는 그러면은 유가도 조금은 80달러를 뚫어내지 못하고 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적인 측면, 뭐 후티 반군들에 의해 가지고 원유가 운반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어떠한 가격 인상 요인은 분명히 있죠. 이런 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양해가 이제 월요일 어제 최종 끝났어요. 양해가 끝나고 나서 뭐랄까요, 장밋빛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정치적으로 시진핑은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좀 중국 경제가 지금 뭐랄까요, 다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이제 뉴스를 미국 쪽 뉴스는 뭐 거의 뭐 기승전 금리 인하지만 중국의 어떠한 악재가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이라든가 피치사 뭐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중국 뭐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뭐 강등 뭐 현재 뭐 얼마에서 얼마 이런 뉴스 한 방 나와버리면요, 항생 그다음에 오일 뭐 여지없이 그냥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오일을 둘러싼 이슈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이 숲을 좀 바라보면서 오일 상품을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을 매일같이 좀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파워노트도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넘는 이 자료집 안에는 해외 선물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기법에 의해서 차트를 분석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요. 오늘 발표된 CPI 지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이슈를 좀 함께 파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료집을 다운받아 보시고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수익을 만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과 관련해서 매수 매도 관망 시그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일이 오늘 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가르쳐드려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오일 보시게 되면 네. 일단은 이 지점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가격은 우상향인데 보조 지표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하향이죠. 지금 현재 오일은 어찌됐든 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제가 오늘 매수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점은 일단은 매수 관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 1시, 2시를 지나면서 다시 오일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어났고 계속해서 데드클로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우하향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일은 적어도 이 지점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거기를 어떻게 보느냐. 77.5달러. 이 자리가 무너지면 오일은 좀 무섭게 하방 압력을 받을 거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날 이후로 77.54를 뚫고 몸통이 내려오진 않았죠. 꼬리만 건들고 그러면 저가 매수세가 올라오고 꼬리만 건들고 저가 매수세가 올라오고 그러한 모습을 현재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 위에 있어요. 77.96이 오늘의 포인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7.96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77.96. 하지만 상승에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 자리가 79.27이에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77.96까지 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가지고 한 50틱에서 60틱 정도 수익을 내실 수는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77.96 아래로 이 캔들처럼 다시 음봉으로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 시 매도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는 거고요. 77.25까지 이 자리까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일이 이대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79.27 이 정도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해서 직전 오늘의 고점이었죠. 78.70까지 보는 전략으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79.27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양봉으로 이 위로 올라서는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본절에 빠져나오시고 79.27 이 위에서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위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거래를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세한 자료값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일을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1% 정도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2166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9시 41분경에는 218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CPI 지수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144%까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96%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는 이에 반비례로 지금 1%가량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골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를 좀 보면 좋을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첫 번째 기사는요.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 Donald Trump sounds more constructive on Bitco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그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일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한 바 있으나 이번에 CNBC와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인 통화 정책의 한 형태다라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는데요. 자신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이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통주의자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는 새로운 형태의 통화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나는 하나의 통화, 달러를 원하며 사람들이 달러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골드가 같은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방향성 함께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이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바로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하방 압력을 골드가 오랜만에 받고 있는데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바로미터다. 금리 인하의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오늘 뭐 CPI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가 돼야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달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골드에 투자를 하겠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일단은 좀 뒤로 미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골드가 조금 하방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하방으로 밀리더라도 골드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2150달러 이 자리는 좀 지키지 않겠느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2150달러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만약에 2150달러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2118달러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 좀 깊게 내려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한번 60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 60분짜리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으로서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뭐 2168인데 2175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2100
2175 이 자리에서 매도 들어가서 2169 내지는 2170 약 한 50틱 정도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2175에 들어갔는데 위로 양봉이 나왔다 내지는 짧게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시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2180.5 그래서 사실상 2175도 메리트 있는 자리인데 뭐 2180.5면 한 번 정도 매도로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다. 뭐 이 자리는 계속해서 또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받았던 자리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지지받았던 자리는 반대로 또 매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 요단강 하방이 되는 거고 전체 고점 최근에 찍었던 2203달러에서 오늘 찍었던 2158점이 오늘의 저점에 정확하게 중간값이 2180.5달러예요. 그래서 2180.5가 좀 편한 자리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 안 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에는 2175.2 이 자리도 좀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175에서 매도가 괜찮다. 그리고 2175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위로 치고 좀 올라가가지고 양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손절 하시고 다시 내려가면 여기에서 다시 매도로 들어가서 2169달러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했다. 그런데 2180.5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2176달러까지 그러면 뭐 거의 뭐 괜찮은 수익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차트로 봐서 그렇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한 마디가 거의 지금 100틱 정도 되는 지금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골드 오늘 거래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거래를 하시는 거고 골드는 오늘 일단은 하방 매도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도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계속해서 좀 중요한 자리값들을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시조세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도 있습니다. 파워노트 보시면요. 이렇게 두껍게 30페이지가 넘는 자료집인데요. 해외 선물을 시작하고 싶은데 자료를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서 매일매일 헤매고만 있다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작성해 주신 이 파워노트 무료로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수요일마다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오전에는 국내 선물 그리고 오후에는 미국 증시를 살펴봐주고 계시는데요. 마스터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을 좀 풀어주실 예정일까요? 이제 공개 방송 내일 네.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면 또 그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CPI 그리고 이 CPI가 발표 났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서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됐던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FOMC 직전에 꼭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지표였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챙겨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좀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마선님께 조금 더 구체적인 이 견해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까지 저희가 지금 상품들 다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2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을 소화할 수 있는 하루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금리 인하 기대 실망감을 감안해 고점 매도 전략에 유리하고 3월물 기준으로 1차는 18,097포인트에서 매도, 18,017포인트에서 익절, 2차로는 18,017포인트 이탈 시에 매도, 17,890포인트에서 익절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본 기준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77.96달러에서 매수하고 50에서 60틱 익절. 다만 보조지표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데드크로스마저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 77.5달러 이탈 시 큰 하락이 날 수 있다라고 꼭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는 2150달러 지지 시 반등 가능성이 높지만 오늘은 2175달러에서 매도 50틱 익절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